2018년도 1월 토익 예상문제 특강 Part 7 시간입니다. 제가 여기 써놓은 거 읽어볼게요. 많은 문제를 풀기보다는 한 문제를 풀더라도 제대로 이해하고 문제를 풀면 같은 실수를 2번 반복하지 않습니다. 뭐 진리라기보다는 제 신념이에요. 근데 좋은 말 같죠? 왠지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볼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맞습니다. 본질적으로 좋은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면 좋은 문제, 가치가 있는 문제는 이게 응용되고 변형돼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계속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준비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 푸는 방식까지 얻어 가신다면 앞으로 있을 문제들, 좋은 문제들까지 여러분 다 섭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학습하고 여러분이 3가지를 꼭 챙겨가셔야 돼요. 첫 번째는 지문마다 다른 접근 방식, 단일, 이중, 삼중에 따른 그 접근 방법은 제가 오늘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는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입니다. 이 눈으로 읽지 말고 뇌로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쭉 흘려서 읽는 게 아니라 내가 글을 읽으면서 모든 단어를 기억할 수는 없으니까 어떤 단어에 초점을 둘 것인지, 그리고 3번째가 주의할 점,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강의 끝나고 나서 요 3개가 뭐였더라 하고 했을 때 여러분이 스스로 답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클로징 때 문제 풀고 나서 당장 뭘 해야 될지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 먼저 미리 말씀드리면 Part 7이 뭐냐면 영어로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사실 관계와 상황을 얼마나 잘 파악할 수 있는지 측정하는 Part 7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관계를 파악을 하려면 아무래도 등장인물 이름 알아야 되고 소속이 어딘지 이런 거 정도는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황 파악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토익에서 좋아하는 장소하고 시간 표현을 확실하게 기억해야 되는데 이걸 다 기억하면서 우리가 읽어낼 수는 없으니까 이런 단어가 나올 때마다 밑줄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걸 그래서 제가 절대 키워드라고 앞으로 할 건데요. 이 등장인물이나 소속은 아무래도 고유명사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문자로 된 거, 앞글자가 대문자, 그런 단어들. 그리고 장소와 시간은 숫자나 시간과 관련해서 우리 밑줄 이렇게 해 놓을 거고요. 놓으면서 읽으면 좋겠고, 그리고 부정적 단어는 워낙 뭐 내용이 부정적이면 그게 주제 목적일 테니까 부정적 단어가 나와도 밑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절대 키워드 이외에 고득점용으로 우리 강의 많이 보셨던 분이나 아니면 현재 이미 여러분이 원하는 점수는 아니지만 남들이 보기에 굉장히 고득점이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요 단어 한 번 더 챙겨 가셨으면 좋겠어요. 고득점용 키워드인데 요런 단어가 나오면 이 시동을 걸고 있는 거예요. ETS에서 답이 나온다라는 이런 거. 그래서 한정해 주는 거 only, 동의어, exclusive, 그다음에 except 요 단어 앞뒤 주변에 답이 있다. 두 번째 also 추가하는 거죠. 첫 번째 단락에서 정답을 냈는데 바로 두 번째 단락에서 주제를 틀어서 문제를 또 내야 돼. 그러려면 내용이 확 바뀌어야 되니까 그런 장치로 가장 중요한 단어가 also. 토익에서 자주 쓰는 단어죠. 그리고 additional, another 이런 단어 기억하시고요. now가 나오면 지금부터는 뭔가 다른 내용이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요거랑 former이나 new 또는 change 같은 단어가 같은 맥락으로 쓰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We are now open until midnight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12시까지 이제부터 문을 연다는 뜻이죠. 그럼 이전엔 12시까지 안 열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건 결국은 hours have changed 하고 똑같은 표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신 거죠? 좋아요. 그래서 now가 change하고 동의어로 볼 수 있겠다. 그러면 change랑 또 토익에서 좋아하는 update, 업그레이드 이런 단어까지 확장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4개의 키워드를 알고 계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ven, 뭐 너마저 이런 거 얼마나 강조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 주변에 most important 또는 비교 최상급 뭔가를 비교하기 시작하는 건 그만큼 내 제품의 우월성을 표시하기 위함이니까 그게 문제로 직결이 되면 같은 맥락으로 강조용법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주의할 점, 정답은 제 표현인데요. 이 문제를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본문에서 봤던 단어가 그대로 보기에 나와. 이게 이제 눈으로 읽는 사람, 그러니까 뇌로 읽지 않고 눈으로 막 스캔하는 사람들은 아까 본문에서 봤던 단어가 그대로 나오니까 이게 정답이겠다 이렇게 오류에 빠지기 쉽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시간이 없다면
그래서 내가 판단력이 흐려지고 내 당이 떨어지고 그래서 시간에 쫓긴다면 적어도 내가 본문에서 봤던 단어들을 정답으로 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 해도 굉장히 점수 놓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에 나온 단어들의 재등장인 오답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순서대로 풀리지 않는다. 예를 들면 1번이 주제 목적이에요. 근데 주제 목적이 글의 하단 쪽에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제 목적 문제 풀기 위해서 끝까지 계속 읽다가 다른 세부 사항들 놓치지 마시고 이 문제를 푸는데도 순서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부터 먼저 풀고 전반적인 내용을 묻는 건 나중에 풀고 이런 것들도 제가 오늘 강의 속에 담아놨으니까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단일, 2중, 3중 이렇게 세 세트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세트죠. 세 가지 지문. 자, 1번부터 4번에서는 단일 지문 푸는 법, 그리고 그 안에 텍스트 메시지 체인은 어떻게 푸는지 먼저 알려드리고 나머지 2중, 3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지문 문제 푸는 순서. 제일 처음에 글의 속성을 파악하는 거죠.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제가 그림만 그려놨어요. 제일 처음에 글의 속성을 파악하고 두 번째는 제목과 만약에 제목이 없다면 첫 문장 정도. 그래서 글의 제목이 없다면 첫 문장 정도 이렇게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내용을 쭉 읽는 게 아니라 바로 문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 전체를 읽지 않은 상태에서 1번 문제로 가는 겁니다. 자, 1번 문제에서 뭐 중요한 단어들 여러분 나름대로 문장을 다 기억할 수는 없으니까 키워드를 뽑아내시고 이때 보기는 읽으시면 안 돼요. 자, 보기를 읽으면 안 되는 이유 첫 번째, 어차피 나중에 또 읽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일단 시간 절약 차원에서 두 번째는 이 보기에 있는 단어를 막 읽어요. 그래서 본문에 막 읽어. 다시 여기서 딱 읽으려고 그래. 그러면 아까 봤던 단어들이 눈에 익숙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본문에서 본 건지 아니면 아까 보기에서 보고 들어갔는지 헷갈릴 수 있어요. 시간에 쫓기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보기는 읽지 말도록 하자. 첫째, 눈에 익숙하니까. 둘째는 시간 소요가 되니까.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제를 읽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떤 분들은 문제를 한 번에 다 읽으세요. 이렇게. 근데 제가 해봤더니 나중에 또 읽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에 쫓기니까 문제를 첫 번째 문제 읽고 바로 본문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리고 답을 찾고 나서 이때 답은 당연히 재표현된 답이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2번 문제 읽고 아까 읽었던 부분 바로 다음부터 들어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혹시 이해 안 되신 분은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했거든요. 이 화면 정지해 놓고 다시 한번 정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속성 파악하고 기본 정보. 기본 정보 파악할 때 제목이 없으면 첫 문장. 제목 플러스 첫 문장이 아니라 제목이 없다면 첫 문장이고요. 퀘스천 넘버 1 읽고 보기 읽지 않는다. 첫 단락 읽으면서 퀘스천 넘버 1의 근거를 찾고 정답은 재표현된 것 찾기. 되신 거죠. 자, 그런 다음 아까 스탑한 부분에서 다시 시작해서 퀘스천 넘버 2 읽고 본문 읽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텍스트 메시지 체인인데요. 일단 기본 정보 파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온라인 채팅창은 제목이 없어요. 그리고 첫 줄을 읽어도 대화의 일부이기 때문에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텍스트 메시지 체인이 나오면 첫 번째로 읽기 전에 기본 정보 파악 단계에서 해야 될 게 일단 인원수 파악이에요. 몇 명이 대화하는 건지. 어떤 사람은 2명이라는 줄 알고 계속 2명이 대화를 인식하시는데 2명, 3명, 4명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일단은 인원이 몇 명인지 먼저 체크하고 나중에 이제 본문 읽을 때에는 지금은 아니지만 인물 간의 관계 그리고 소속이 어디고 누가 부하고 누가 아닌지 그리고 또는 대명사 처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좋아요. 자, 그럼 먼저 저희 인원수가 몇 명인지 파악해보기 위해서 제가 좀 노란색을 해놨습니다. 자, 멀스키라는 사람과 웨그널 2명이죠, 현재. 그리고 나서 지아라는 사람까지 총 3명이네요. 인원수가 3명인 내용을 가지고 들어가야 할 텐데 첫 번째 1번. Where are the speakers at? 현재 스피커, 즉 화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얘기하는 장소를 파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번 문제 가지 마시고 1번 문제 읽고 나서 바로 본문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아까 제가 본문 읽을 때 어디에 초점을 줘야 한다? 일단 키워드 같은 거.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저 키워드 알려드릴게요. 고유명사, 숫자, 시간, 부정적 단어, 그리고 이제 고득점 용어로 한정하는 거, 추가, 변화, 강조하는 표현들까지 같이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처음엔 이게 내용이 많으니까 뭔 소린가 싶다가도 이게 계속 반복하면서 나올 거거든요. 그럼 나중에 조금은 더 익숙해질 거고 만약에 그래도 모르겠다 싶으면 한 번 더 되풀이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고유명사를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 로렌스라는 사람이 이 대화 안에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제3자인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키워드 표시했습니다. 로렌스 아직 안 왔니? 그랬더니 왜 그러는 사람이
I assumed he was with you. 나 걔 너랑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이제 로렌스 얘기하는 거죠. 근데 모든 게 잘 돌아가고 있어? 그랬더니 다시 말을 받아서 프로젝터가 미팅룸. 이게 장소가 어디니? 그래서 미팅룸인데 사실 미팅룸은 회의실이니까 뭐 컨퍼런스 센터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 회사 내 심지어 사무실 내에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섣불리 답을 구하시면 안 되고요. It's not working. 자, 부정적 단어니까 제가 키워드 표시했고요. The screen is black 그랬어요. 그럼 스크린이 지금 블랙이니까 고장났다. won't turn on. 내 생각엔 안 켜질 것 같다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다시 웨거너가 받아서 oh no 부정적 단어 what time does 언제 키노트 스피치가 시작하지? 라고 얘기했어요. 자, 키노트란 단어 아시죠? 맨 처음에 하는 중요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기조연설. 그럼 이런 기조연설을 도대체 어디서 할까?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어디서 스피커들이 있니? 대화하고 있니? 그러시면 첫 번째 아까 뭐 센 그 키워드는 아니었지만 미팅룸에서 일단 일차적인 근거를 잡으셨고요. 키노트 스피치에서 이게 기조연설이니까 적어도 사무실이나 회사 내에는 아니겠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보기 중에서 B번 소거하시고 A번의 컨퍼런스 센터가 가장 좋은 답이 될 수 있겠죠. 뭐 가게 아니고 역시 프린터가 아니고 이건 이제 인쇄소라고 보시면 돼요. 이 프린터가 인쇄 기계가 되기도 하지만 여긴 장소니까 이해되신 거죠? 좋아요. 1번 문제 저희 풀어갔고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문제 읽고 아까 읽었던 부분부터 다시 읽어 내려가는 겁니다. 8시 8분에 이 웨거너가 뭐라고 말했어? Oh no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대체 이게 어떤 내용을 추론할 수 있는 거니? 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여기서 우리 본 적 있었죠? 안 돼. 우리 지금 좀 있으면 미팅 시작인데 이런 의미겠잖아요. 그래서 이걸 근거로 추정해 볼 때 A번 잘못된 주소로 갔다. 두 번째 회의가 다시 스케줄이 잡혔다. 세 번째 직원이 없어졌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장비 하나가 고장났다. 뭐 직원이 없어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로렌스 아직 안 왔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oh no라고 한 이유는 바로 직전의 대화 때문이겠죠. 따라서 정답은 is not working하고 won't turn on 이 단어 때문에 A번에 piece of equipment is broken인데 여기서 지금 이 piece of equipment라는 단어가 프로젝터 얘기하는 거죠. 스크린하고 같이. 그래서 이 단어들이 equipment라는 어떤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단어로 변형돼서 나왔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도 이제 프린터, 프로젝터 이런 것들이 뭐로 나온다? equipment로 변형돼서 나오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미스터 지아에 대해서 무엇이 사실입니까? 이 미스터 지아가 만약에 제3자, 이 대화를 하고 있지 않은 제3자라면 이 굉장히 절대 키워드가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오는 이름만 가서 찾으면 되니까. 그런데 이게 대화하는 사람 속에 섞여 있다면 you, he, 아니면 I 이렇게 언급될 수가 있잖아요. 반복돼서 나오면서. 그래서 이건 전체적인 내용을 묻고 있는 거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 같은 경우는 내용 다 읽고 풀어야 되니까 먼저 푸는 것보다 맨 나중으로 밀어주는 게 좋아요. 우리 지금 4번 문제 남았으니까 3번이 전반적인 내용을 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4번 먼저 갔다가 나중에 3번 푸는 식으로 하는 게 시간 절약에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미스터 지아가 제3자라면 바로 이름 찾아서 읽겠지만 이 사람이 대화자 속에 있다면 서로의 관계 속에 이 사람에 대한 사실을 추론해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다고요. 봐야 한다고요. 자, 그럼 4번 보시겠습니다. 4번에 미스터 웨그너가 이 텍스트 메시지,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우리 본문에 따르면 그 얘기죠. 다음에 뭐 할 거 같아? Next. 다음에 뭐 할 거야? 난 얘기해요. 그러면은 누가 한 걸 보면 미스 웨그너가 한 말을 보면 되겠죠. 아니면 딴 사람이 미스 웨그너를 she's going to, she will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침 우리 마지막에 전반적인 문제 남겨놨으니까 내용은 꾸준히 쭉 읽으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뭐 어떤 스킬이 있으면 내용을 읽지 않고 답을 꺼낸다.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무조건 누구나 다 읽어야 돼요. 저도 다 읽어야 되고 고득점, 뭐 만점, 뭐 만점을 100회 이상 받은 분 다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다 읽으세요. 아시겠죠? 좋아요. 그러면 다음에 뭘 할 거니? 아까 우리 여기서 스탑했었죠? 자, 이어서 읽겠습니다. 8시 30분에 지금 8시 30분이야. 가 아니라 키노트 스피치가 8시 30분에 시작하는 내용이었죠. 자, 지금은 몇 명밖에 없어. only 키워드 제가 표시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부정적 단어. once가 뭐뭐 하자마자는 뜻이죠. 시간의 순서 개념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시간 표현으로 노란색 했어요. 키워드 표시. 일단 사람들이 여기 오면 적어도 한 30명 정도 대략 30명 정도가 올 거라고 예상해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바로 IT 팀 여기에 있는 여기서 here라고 얘기하는 컨퍼런스 센터인데 이걸 문제로 냈기 때문에 굳이 단어로 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here 이렇게 변경해서 내가 그 프로젝트를 고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여기 IT 팀하고 얘기했지만 but unfortunately 부정적 단어 isn't enough time. 시간이 없대. 우리가 20분밖에 없거든 only. 그래서 엘렌하고 내가 큰일 났다 야. 우리 테이블도 셋업해야 되거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웨그너가 뭐라 했냐면 Why don't I? 자, 좀 아까 문제에 나왔었죠? 이 사람은 다음에 뭘 할 것이냐, 어떤 행동을 취할 것 같은가라고 했는데 Why don't I가 어떤 표현이에요? 내가 뭐뭐 하는 게 어때라고 제안하는 거죠. 나 이거 할까? 라는 제안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의 근거가 나오겠다. 약간 눈치채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산마티오의 오피스에 가서 pick up another 프로젝터 하나 갖고 오는 게 어때? 아마 make it back in time. 제 시간에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가면 8시 25분까지는 올걸? 어차피 기조연설은 8시 30분 시작이니까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자, 그러면 내가 샌마테오 오피스에 가서 다시 한번 다른 프로젝트를 갖고 오겠다는 건 ABCD 중에 A번에 visit the office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drive to를 뭐로 바꿨어요? visit으로 바꾼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San Mateo office를 더 넓은 단어, 그죠? the office로 바꿨어요. 이때 중요한 건 본문보다 덩어리가 큰 단어는 정답이 될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예를 들면 여기서 만약에 본문에서 국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보기에서 음식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맞는 답이죠. 그런데 본문에서 음식 이렇게 나왔는데 보기에서 국수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신 거죠? 좋아요. 그래서 지금 4번 문제 풀어봤고요. 아직 3번 문제 우리 뒤로 제껴놓은 거 이거 풀어줘야 될 텐데 볼게요. 자, 미스터 지아에 대해서 맞는 말이 뭐냐. 혹 이 사람이 얘기하지 않았어도 다른 사람이 언급한 것 중에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먼저 다 읽었으니까 보기부터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A번에 IT 팀에서 일한다. 팀하고 얘기를 했다고 했지 그 회사에 다니는 건 아니죠. 그 두 번째, 그는 sitting layout, 그럼 좌석 배열에 책임이 있다. 근데 이제 그가 누구냐면 얘기하는 지아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엘렌하고 내가 테이블 셋업해야 돼. 그럼 테이블을 딴 말로 뭘로 바꿨어? 시팅으로 바꿨고요. 셋업이 설치하다 했으니까 이걸 레이아웃이라는 배치, 이런 동의어로 바꾼 거 여러분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제 표현에서 테이블을 setting 그리고 셋업을 레이아웃으로 바꿨다. 그리고 나 이거 해야 돼. need to 뭐뭐 해야 한다를 responsible for 이렇게 재표현한 거 느껴지십니까? 자, 이런 표현들이 익숙해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B번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웨거너의 보스다 이런 말 없었고 그는 컨퍼런스에 참가자가 아니라 뭔가 발표자로 와서 장비 세팅을 하는 사람의 일부이기 때문에 D번 역시 정답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알아봤고요. 이중 지문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중 지문은 지문이 두 개잖아요. 그래서 단일 지문하고 약간 푸는 방식이 달라요. 제가 어떻게 다른지 좀 보여드릴 텐데 일단 우리 오늘 회의 일정표, 세미나 일정표 그리고 편지 이 두 개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이중 지문 프로세스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문이 두 개잖아요. 두 개 다 읽어야 되는 거 맞아요. 읽어야 되는 거 맞고 제일 처음에 지문의 속성을 파악하는 거예요. 여기랑 여기 똑같죠? 그건 단일 지문하고 두 번째가 기본 정보 파악도 하면서 관계 파악까지 하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기본 정보는 제목이 있으면 제목을 읽는다. 제목이 없으면 뭐 첫 한두 줄을 읽어서 기본 정보를 파악한다라고 얘기했는데 플러스 두 지문의 관계 파악까지 하셔야 되는 게 단일 지문과의 차이점이고요. 그래서 두 번째 관계 파악한다. 세 번째는 문제를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고 또 이게 답이 어느 지문에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한 문제씩 접근하는 거 약간 의미가 없고요. 보통 한 3개, 2개 이렇게 나눠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개를 미리 읽어놓고 들어가는 거죠. 선생님 문제 3개 미리 읽어도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키워드에 밑줄에 놓고 수시로 번갈아서 보세요. 어차피 문제는 왼쪽에, 지문은 왼쪽에, 문제는 오른쪽에 나올 거니까 저도 이렇게 수시로 보면서 풀거든요. 자, 누구나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리고 연계 문제가 최소한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지문을 다 봐야 알 수 있는 건데 연계 문제 보는 순간 바로 알아요. 많이 해보면. 근데 여러분 많이 안 해보셨으니까 잘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근거가 확실해. 분명히 금요일 날 뭐 하는지 물어봤는데 금요일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뭐 하는지 안 나왔어. 그럴 때 이상하다. 분명히 금요일인데 왜 안 나오지? 그러면 그 다른 지문과 연계해서 푸세요라는 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인을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데 일단 풀면서 우리 같이 제가 사인 알아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근거가 확실한데 답이 보이지 않는다. 그럼 내가 실력이 없어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연계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불충분한 정보도 줄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꾸 가서
reference, 참고하라는 표현을 해요. 예를 들면 너랑 나랑 만났던 그날, 서로 날짜를 얘기하면 되는데 너랑 나랑 만났던 그날, 뭐 on that day, 아니면 at the seminar, 우리 언제 때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그냥 뭐 추상적으로 세미나에서, 아니면 우리가 요전날 얘기했던 이슈들에 대해서 내가 편지를 쓰고 있어. 아니 그냥 그 이슈에 대한 제목을 쓰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다른 지문과 연계해서 풀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첫 번째가 에이전다, 세미나 일정, 두 번째가 편지인데요. 일단 기본 정보 파악 단계, 그리고 관계까지 파악하셔야 되잖아요. 이게 이중지문이니까. 제일 처음에 제가 노란색으로 하는 게 큰 글씨라서 Ross Career Fair, Career Fair 그러면 채용 박람회, 직업 박람회라고도 얘기하죠. 근데 이게 원데이예요. 이거 제일 처음에 나온 이 원데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나중에 뭐 세미나 언제 끝나니 이런 문제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런 시간 표현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근데 이거 세미나를 하는데 로스 스튜던트를 위한 세미나예요. 이 학생들인데 그 학생이 다니는 기관 이름이 로스 정도가 되나 봐요. 뭐 대학교인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7월 20일 10시부터 3시까지 에이전다. 에이전다가 무슨 뜻? 회의 일정 표죠. 그래서 몇 시에 뭐 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우리는 기본 정보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윗부분만 노란색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 글이 뭐냐면 편지잖아요. 근데 편지를 누가 누구한테 보냈는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통 편지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편지지가 있다면 이렇게 주소가 두 군데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Dear가 이렇게 돼 있죠. Dear은 항상 나오니까 이 Dear하고 붙어 있는 게 받는 사람 주소입니다. 그리고 보내는 사람의 주소는요, 여기 나올 수도 있고 또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자기네 회사의 로고를 크게 찍어서 여기다 넣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어요. 안 넣으면 밑에 나오게 되겠죠. 근데 일단 한 개밖에 안 나왔다. 그럼 무조건 요 Dear하고 붙어 있는 사람의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Dear Miss May라고 있고 여기 Marissa May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그리고 이제 Consulting 이라는 회사인가 봐요. 여기 주소가 이렇게 나와 있고. 자, 그렇게 하고 편지는 제목이 없어요. 그럼 제목이 없으면 제가 뭐라 그랬죠? 첫 문장을 좀 읽고 가자. 그래서 첫 문장에서 제가 키워드가 될 만한 거에 지금 노란색 미리 해 놓은 거예요. 이 정도까지만 읽으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Thank you for. 자, 이거는 너무 상투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게 주제 목적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한 줄 더 읽기로 했습니다. 이 Ross Career Fair에 참가해줘서 고마워. 그럼 이 컨설팅 회사에서 이 Career Fair에 이미 참가했었다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겠고요. Give us a great talk. 우리한테 정말 엄청난 토크라는 건 뭐 프레젠테이션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고맙다. 나는 Ross University의 시니어 4학년이야. 그리고 너네 세미나에 참가했었어. 그러면 여기 세미나 참가자 한 대학생 4학년이 이 세미나에 와서 어떤 강연이나 프레젠테이션을 한 기관에 보낸 편지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기본 정보와 관계 파악을 하시는 거죠. 자, 마지막에 레리 킴이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제 대학생인 거죠. 대학교 4학년인 거죠.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기본 정보 파악 단계에서 건진 게 뭐냐? 첫 번째 게 뭐? 에이전다. 두 번째 게 편지. 두 단락으로 이어져 있었고, 자, 문제 3개 미리 읽고 첫 번째 에이전다 들어가는 거 잊지 않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정신을 다 바짝 차리고 5, 6, 7 읽어야지 5번 읽고 가고 또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략적으로 문제를 좀 푸셔야 돼요. 자, 5번에 세미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6번은 Miss May, 키워드겠죠. 이 사람이 아마도 대학교에서 공부한 것이 무엇이겠니?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스쿨이라는 건 대학교도 할 수 있고 고등학교도 할 수 있고, 근데 지금은 좀 아까 유니버시티가 언급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쿨이 대학교 쪽일 가능성이 좀 높죠. 근데 뭐 읽어봐야 되니까 미리 짐작하지는 마십시오. 좋아요. 자, 그러면 7번 문제. 미스 리가 프레젠테이션을 언제 했을 것 같느니? 미스 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프레젠테이션 이따 날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지금 읽었는데 문제 다 까먹었어요. 괜찮아요. 그냥 저처럼 이렇게 밑줄 해오시고 이 본문과 비교하면서 수시로 보면 되니까 괜찮아요. 괜찮아? 자, 그러면 지금 저희 문제를 봤더니 첫 번째가 세미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세미나의 목적은 주로 주제 목적은 두 가지예요. 모든 비즈니스 양식은. 그런데 내용이 부정적이거나 뭐 환불해 주세요 이런 걸 처음부터 환불해 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경위를 좀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배송에 불만이 있다거나 아니면 뭔가 등록을 권유하는 거. 다음 달에 등록해 주세요 이렇게 처음부터 얘기하면 기분 나쁘잖아.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뭐 우리가 이번에 무슨 프로모션을 하고 있고 특별하게 오퍼를 해줄 테니 다음 달에도 계속 등록하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권장하는 식이 많기 때문에 자, 결론이 뭐냐? 주제 목적을 그냥 맨 나중에 풀게요. 속 편하게. 알겠죠? 왜냐면 글의 하단 쪽에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 좋아요. 그래서 주제 목적 문제 맨 나중에 풀자. 그리고 두 번째는 미스 메이가 누군지 아셔야 되는데 아까 우리 기본 정보 파악 단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편지에서 수신자였잖아요. 수신자구나. 그러니까 두 번째 편지에서 you구나, you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세 번째 미스 리는요. 이게 이제 수신자 발신자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3자 이건 절대 키워드죠. 무조건 미스 리가 나오는 순간 너 답이다. 이렇게 골라가시면 되겠죠. 근데 제가 이건 절대 키워드라고 하고 이건 왜 그렇게 안 써놨느냐? 뭐 수신자니까 계속 you라고 나올 때마다 여러분 챙겨보셔야 되는 거니까 그만큼 절대 키워드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고유명사가 나오더라도 이게 수신자 발신자가 되면 이건 절대 키워드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좋아요. 그러면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약간 생노란색이 있고 약간 연한 노란색이 있어요. 연한 노란색은 이미 읽었던 거. 그리고 센 노란색은 앞으로 읽을 거. 이렇게 표시해 온 거예요. 아까 우리 여기 다 읽었고 근데 이제 제목을 봤더니 Career Seminar for Rust Students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건 지금 표잖아요, 여러분. 표 한번 쭉 읽으면 주제 목적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표 문제는 주제 목적을 좀 먼저 봤어요. 왜냐면 이게 그냥 일정표니까. 일정표에 무슨 환불 뭐 아니면 배송 불만 아니면 뭐 참고와 권유 이런 게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읽고 주제 목적 먼저 들어가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그래서 좀 봤더니 그래서 update your resume 이력서 업데이트 해주고 커버레터 좀 자기소개해서 우리말로 하면 자기소개해서 쓰는 것도 좀 프레젠테이션 해주고 그리고 prepare for case interview 인터뷰마다 각 케이스별로 준비하는 방법 그리고 결정적으로 RAS 스튜던트를 위한 career seminar 이런 단어 그리고 마지막에 너 인턴십 프로젝트에 어떻게 완벽하게 네가 적응할 수 있겠냐 완벽하게 인턴십을 끝내는 방법들에 대한 내용을 봤을 때 이 세미나의 목적이 무엇인가 A번 entry level job 이게 뭐예요? 신입직이죠 경력직이 아니라 그래서 신입직 모집에 관한 정보를 좀 제공하기 위해서 A번 괜찮죠? 선생님 저는 A번이 딱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B, C, D 읽고 나서 보시면 돼요. 자 그럼 B번 학생들한테 비즈니스 메이저를 하도록 권장하기 위해 그걸 모집하기 위해 아니죠. 세 번째는 유망한 학생들을 인터뷰한다. 이게 뭐 이력서 고쳐주고 이런 것들이 인터뷰는 아니니까 물론 인터뷰가 나오긴 하지만 인터뷰를 준비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C 답될 수 없겠고요. 자 D번은 새로운 비즈니스 캠퍼스의 대개장을 발표하기 위해 당연히 정답이 A번이죠. 그래서 내가 주제 목적을 고르는데 좀 약하다 싶은 분들은 다른 번호를 소거해서 정답을 찾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물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좋아요. 그래서 5번 문제 저희 풀어봤고요. 자 6번 문제죠. 미스 메이 너 스쿨에서 뭐 공부했니? 요거랑 미스 리가 나오면 눈을 크게 뜨면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이 케이스가 아닌데 만약에 첫 번째 질문에서 내가 원하는 답을 다 구했어요. 그러니까 세 문제를 읽었는데 세 문제의 답을 다 구한 거야. 그래서 막 정신 못 차리고 바로 다음 문제 갔더니 다음 문제 뭐라고 나왔어? 편지에 따르면. 그러니까 나는 정신 못 차리고 일로 가는 거지. 그럼 어딜 놓쳐? 이 부분을 놓치게 돼요. 나도 모르게 놓치게 되니까 나중에 이제 연계 문제 풀 때 못 풀어요. 왜? 읽은 게 없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항상 내가 문제를 읽으면서도 물론 내가 첫 번째 지문에서 미리 읽었던 세 가지 문제의 정답을 써도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네 번째 문제에서 편지로 가라고 했어도 나는 첫 번째 지문으로 완독하고 가야겠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지문으로 가기 전에 반드시 첫 번째 지문을 완독하고 나머지 두 문제를 읽는다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다 읽었잖아요. 표니까. 그죠?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좋아요. 그러면 저희 바로 두 번째 지문 가기 전에 비록 두 문제 못 풀었지만 읽고 두 번째 지문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편지에 따르면 언니란 단어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요거랑 9번은 미스터 킴이 누구야? 편지에서 나거든요. 이런 거 기억하셔야 돼요. 발신자. 나는 너한테 미스 메이한테 도대체 편지에서 뭘 했니? 이 두 가지에 대한 답을 찾으시면 되거든요. 좋아요. 그럼 현재 저희는 첫 번째 지문을 읽고 나서 5번 문제밖에 못 푼 거예요. 이런 경우 많으니까 안심하세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이 네 문제 풀어나가시면 되고요. 시간에 쫓기셔도 괜찮아요. 물론 시험 보러 가면 시간 안에 푸셔야겠지만 평소에는 내가 5분 잡고 풀어도 5분이 넘어도 괜찮아요. 그냥 쭉 푸세요. 5분 안에 풀어야겠다고 무조건 답 찍지 말고 나중에는 그렇게 풀다 보면 내가 정한 시간과 푸는 시간이 맞아 떨어지는 순간이 오고 그때가 고득점이 되는 겁니다. 좋아요. 그러면 저희 이제 편지에서 아까 우리 주소랑 이런 건 좀 봤죠. 내가 여기까지 읽었었다. 그죠? 라스 유니버시티의 뭐다? 4학년이었다. 그리고 내가 모든 사람의 talk, 이게 이제 프레젠테이션 얘기하는 거죠. 요거를 굉장히 즐겼어. 뭘 포함해서? 조슈아 랭스턴, 고유명사죠. 이 사람의 어떤 개요, 뭐에 대한 career progression,
어떤 직업 능력 개발 과정. 그리고 제니퍼 리라는 사람의 그녀의 라이프, 어떤 라이프야? 컨설턴트니까 컨설턴트로서의 그녀의 삶에 대한 통찰. 이런 게 굉장히 관심이 있었대요. 거기에도 관심이 있었지만 근데 이제 여기 이어지는 접속사가 while이죠. 근데 while이 반면의 뜻이 있잖아요. 동안의 뜻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도 있었지만 내가 가장 관심이 있었던 건 in your session. 바로 네 프레젠테이션이었어. 그래서 지금 여러분 talk, presentation, session 이런 단어 계속 변형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 느껴지세요? 이 세션하고 토크하고 같은 단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영어는 한 번 나왔던 단어 두 번 쓰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계속 바꿔요. 토크, 프레젠테이션, 스피치, 레슨 이런 식으로요. 아시겠죠? 뭐 심지어 이벤트까지. 그런데 제가 많이 토익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 세션이란 단어가 가장 포괄적인 단어고 자주 등장하는데 잘 모르는 단어예요. 수험생분들이. 그러니까 세션은 그냥 2명 이상이 모여서 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세션은 그냥 미팅이다. 모임이다. For an activity. 활동을 위한 모임이다. 그러니까 2사람 이상이 모여서 그냥 뭘 합니다. 세션이니까 동의어다 이렇게 정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내가 왜 너과에 관심이 있냐면 if하고 동의어죠.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지금 방금 어퍼를 받았어. 나 여름에 컨설팅 회사에서 뭐하래? 인턴하라고 어퍼를 받았대요. 그렇구나. 여기서 이제 우리 문제 풀 수 있죠. 제니퍼 리 절대 키워드를 찾는 순간 답이 나오는 사인이죠. 그래서 여기서 컨설턴트에 대한 그녀의 라이프니까 직업이 컨설턴트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컨설턴트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 그럼 몇 시에 한 거야 도대체? 왜 시간이 안 나와? 분명히 절대 키워드를 찾아가서 그 여자의 직업이 컨설턴트인 것도 알았는데 답이 없어. 뭐야? 연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컨설팅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자, 연계 문제 감안하셨으면, 인식하셨으면 여기 가서 컨설팅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1시에 봤더니 컨설팅이 있네. 그러니까 몇 시에 연설을 했을 것 같아? 바로 1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답 D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 여기까지 풀었어요. 이제 너는 학교 때 뭐 했니 하고 나머지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째 단락 넘어가서요. 약간 백그라운드를 알려줄게. 나에 대해서. 나 또한. 자, 이거 또한 왜 쓴다 그랬지 우리가? 주제를 확 바꿔야 되니까. 왜? 문제를 자꾸 바꿔서 답을 바꿔야 되는데 주제가 확 바뀌면 그러니까 계속 올소를 추가해서 또한이라는 표현을 제가 즐겨 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나 dual degree야. 그죠? 디그리 그러니까 이중 학위를 따으려고 하고 있는데 비즈니스하고 파이낸스 쪽에서 just like you did 그랬어요. 너가 한 것처럼 그렇구나. 좋아요.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거 일단 also라는 표현 있죠? 이런 표현이 나오면 주변에 답이 나온다는 사인이다. 동의어로 additional another. 이거 처음에 설명드렸으니까 바로 넘길게요. 자, 그러면 여기 earning이란 단어가 문제 있었잖아. 이거랑 동의어가 도대체 무엇인가? 자, earn이 어떤 뜻이야? If you earn something, 여러분이 뭔가를 얻는다면 you gain it. 그냥 받는 거예요. As a result of your action. 그러니까 earn이라는 건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행동을 했을 때 얻는 건데 그런 기본적인 뉘앙스 알고 계시라고. 딴 말로 하면 acquire, 획득하다 아니면 deserve, 오마할 만한 가치가 있다, 자격이 있다 이 뜻이죠. 그래서 you earn, gain, acquire, deserve 이런 표현들 찾으시면 돼요. 보기에서.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A번. 자, B번에 purchase는 구매하다, C번 팔다, D번에 요청하다 아시죠? 그래서 정답 A번. 이건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답을 구한 상태죠. 이제 너 전공이 뭐였어? 이거 좀 아까 just like you did에서 답 구할 수 있었고요. 마지막에 도대체 미스터 킴은 편지에서 뭐라고 말했니? 이걸 찾는 건데 이건 편지 다 읽고 나서 보기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죠? 좋아요. Just like you did. 그러면 너도 학교 때 뭐 한 거야? Business and Finance 관련 전공을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어카운팅 회계, 바이올로지는 생물학이죠. 비즈니스 행정, 그 네 번째는 수학이니까 정답 C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9번 문제. 이제 마지막이에요. 저희 발신자. 미스터 킴, I라고 놓고 U라고 놓고 이렇게 보고 가시면 되겠죠? 좋아요. 그럼 아까 우리 멈춘 부분부터 계속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너처럼 비즈니스 앤 파이낸스 전공을 했고 그리고 working on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데 파이낸셜 서비스 하는 클라이언트하고 일하고 싶어 해. 그리고 나는 너의 practice, 연구나 활동이 이 financial service 쪽에 포커스된 걸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너 예전부터 인턴들 관리해 왔었지? Would like to, 나 뭐뭐 하고 싶어. 나의 의도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나 뭐 하고 싶냐면 get on a call with you. 너랑 전화로 회의 한번 하고 싶어. 알아보기 위해, 배우기 위해 어떤 스킬들을 내가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지 가장 잘 내 자신을 인턴십을 위해 준비하기 위해. 그래서 또한 그러니까 너랑 일단 전화로 얘기를 하고 싶다. 두 번째는 모든 팁들을 받고 싶어 너한테. 성공적인 인턴십을 위한. 예를 들면 뭐 전형적인 실수 같은 거 새로운 인턴이 하는. 그래서 만약에 네가 나한테 몇 시간을 좀 알려주면 답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빠른 통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알려주면 내가 시간 좀 설정해서 우리가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내서 전화를 한번 걸어볼게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결국은 이 발신자가 수진한테 얘기한 게 뭐야? 혹시 시간 되니? 나한테 이런 팁 좀 줄 수 있어? 내가 컨퍼런스에 갔을 때 너 강연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요청하는 내용이에요. 나 좀 도와줘 이런 내용이니까 이걸 답에서 고르시면 되는 건데 A번은 추천서 좀 써줘. 내용 없었고 두 번째 ask for availability. 자, available 무슨 뜻이에요? 시간이 있는, 이용할 수 있는. 만약에 어떤 물건이 available 하다 그럼 그 물건을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available 하다는 건 두 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she's available means she doesn't have a boyfriend. 남자친구가 없다는 건데 지금 그런 내용은 아니니까 또 하나는 사람이 available 하다는 건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뭐 물론 전화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ask for 요청하다. 시간이 되는지 묻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B번이다. 그리고 그냥 뭐 조언에 대해 감사하기 위한 편지는 아니었죠. 물론 감사도 했지만 네 번째는 회의 시간을 다시 잡기 위해서니까 정답 몇 번? B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단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내가 시간 좀 내서 설정해 볼게 이런 단어들이 availability, ask for 이렇게 변형돼서 재표현됐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좋아요. 그래서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제 목적 그중에서 당부하는 거 뭔가 부탁하고 요청하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참가를 권유하고 이런 것들은 그래 하단을 공략하는 게 좋겠다. 그럼 난 이걸 다 외워야 되는가가 아니라 그냥 주제 목적은 맨 나중에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9번 문제. 자, 포인트는 5, 7, 8 문제. 그죠? 에서 느낀 게 뭐냐면 문제가 풀리는 순서가 다르더라. 제가 5, 7, 8 이렇게 했잖아요. 6번 여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문제를 다 순서대로 푸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건 나중에, 주제 목적 나중에, 먼저 구체적인 것부터 먼저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아요. 자, 3종 지문이죠. 10번부터 14번인데요. 이메일 2개랑 그다음에 광고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3종 지문이 2종 지문과 다른 건 그냥 지문이 하나 더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문제 포지션 하는 것만 좀 다르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먼저 문제를 읽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2개 먼저 읽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2개, 하나 이렇게 나눠서 읽어도 되고요. 어차피 5개 다 읽어도 기억 안 나니까. 아니면 이렇게 읽으셔도 돼요. 2개, 하나, 2개. 그래서 저는 보통 2개 이렇게 읽고요. 그다음에 2개 읽을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하나 읽고 들어갈 때도 있어요. 중요한 건 처음 2문제만 읽어둔다. 뭐 3문제 미리 읽으셔도 좋겠습니다만 제가 하니까 그 정도 제일 효율적인 것 같고요. 2개 문제 읽고 나서 그 다음 문제 가기 전에 완독하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들어가기 전에 또 읽고. 알겠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문제 저 이렇게 한번 나눠서 읽어볼게요. 기본 속성, 정보 파악, 관계 파악, 문제 읽기. 연계 문제 최소 몇 개? 2개. 이게 좀 특이한 거죠. 근데 연계 문제는 1, 2, 뭐 2, 3 아니면 1, 3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 기본 정보랑 관계 파악 하셔야겠죠? 첫 번째 게 이메일인데요. 이메일은 편지랑 다르게 뭐가 있어? 주제 목적이 나와 있어요. 너무 고맙죠. 그래서 거기에 서브젝트라고 다 있는 거, ideas. 그래서 여기서 뭔가 아이디어를 뭐 공유하는 건지 요청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목이 ideas로 나와 있고 직원들한테 쓰는 편지네요. 보통 이메일 같은 경우 여기 주소가 나오는데 주소가 안 나오면 같은 회사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왜 이메일 주소가 없지가 아니라 같은 회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보니까 모든 아쿠아닉스 요가 스튜디오 인플로이들한테 보내는 편지인가 봐요. 물론 같은 회사 소속이. 그래서 여기 조슈아 레인이 보내는 거네요. 직원들이 다 아니까 뭐 자기 직책이나 이런 거 안 쓴 것 같아. 좋아요. 날짜는 나중에 물어보면 그때 좀 읽고요. 벌써부터 날짜 외울 필요 없습니다. 지금 기본 정보 파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단락이 이렇게 3가지 단락 그리고 한 줄 더 있고요. 그 여기에 조슈아 레인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마케팅 부장이네. 이 사람이 보냈네. 그리고 두 번째 글은 광고예요. 자, 애드버타이즈먼트의 준말, 애드버트. 기본 정보, 백투스쿨 프로모션. 그래서 광고 부서에서 하는 거니까 프로모션이 뭐예요? 홍보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웰컴
환영합니다. 여기 학생 여러분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뭔가 학생 관련 요가 프로모션 정도가 있겠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겠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가 스튜디오에서 당연히 광고를 했겠죠. 이제 세 번째 글은 이메일 두 번째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메일 봤더니 이렇게 주소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같은 회사 맞습니다. 이메일 제목에 뭐라고 있어? RE 이렇게 돼 있어요. 자, RE가 무슨 뜻이야? Regarding, 뭐뭐에 관하여의 뜻이죠. 그러니까 네가 지난번에 보낸 거에 관하여라는 뜻인데 results are out의 뜻이에요. 무슨 뜻이요? 제목이 결과가 나왔다라는 뜻인데요. 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나중에 먼저 문제 읽고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두 번째 이메일을 보낸 사람은 마케팅 시니어 매니저예요. 매니저 높은 사람이다. 그죠? 이 사람이 보냈대요. 좋아요. 그러면 삼중 지문 읽고 나서 저희가 알아둘 거. 첫 번째 이메일이 아이디어를 뭔가 요청했나 봐요. 그러니까 두 번째 그 아이디어에 따라서 광고를 냈더니 광고 결과가 이랬더라라고 높은 사람이 이메일을 보낸 것 같은 느낌까지 여러분 파악하셨으면 좋겠고, 자, 9번, 10번 문제 먼저 읽고 첫 번째 지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10번. 이메일이 왜 쓰여졌습니까? 우리 이거 어떻게 하기로 했어? 주제 목적 맨 나중에 푼다 이렇게 하기로 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주제 목적을 묻는 문제. 자, 여기 보세요. 전반적인 내용. 이건 비즈니스 관련은 두 가지이죠. 그죠? 두 가지요. 주제 목적은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근데 보통 대부분의 비즈니스 관련이 두 가지인데 환불, 배송 불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정리하는 거예요. 참가 등록을 권유하는 것들은 그래 하단을 공략해야 돼요.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다 필요 없고 맨 마지막에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0번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돌려놓고요. 1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거 핫 요가 클래스에 대해서 다음 중 무엇이 언급되어 있는가, indicate, 나타내다의 뜻이니까 무엇이 나타나져 있는가. 그럼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이게 요가에 관련된 스튜디오의 광고였긴 하지만 핫 요가라고 했으니까 우리 이따 읽으면서 핫 찾으면 되는 거잖아. 얼마나 이거보다 구체적이야. 그러니까 문제 푸는 순서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괜히 10번 문제 찾으려고 끝까지 읽다가 한 요가 다 놓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거 먼저 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문제 두 개 읽고 첫 번째 질문 들어가도록 할게요. Back to school season is coming up. 그랬어요.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방학 끝나고 학교로 돌아오는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직원들아, 요가센터 직원들아. 그래서 우리 새로운 학생이 등록하지 않겠니? 여기 학교에? 그리고 이사 오지 않겠니?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기회다. 새로운 멤버들이 우리 멤버십 프로그램에 등록하도록 할 수 있는 요가 스튜디오에 as always 항상 그랬듯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서 new란 단어에 제가 노란색 했죠. 왜 노란색 한지 아시는 분? 맞아요. 여기 고득점 키워드 속에 들어있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new란 단어가 뭔가 변화를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있던 프로그램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동요로 formal, now, 아까 뭐 upgrade, update 이런 표현들 볼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추가로 좀 더 알려드리면 이 local이나 special 이런 단어들이 나와도 항상 문제화 되더라고요. 스페셜, 로컬 이런 단어들은 주제 목적과 연결해서 자주 나오니까 제가 갈수록 더 많은 키워드를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로컬하고 스페셜까지 이 단어가 나와도 답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항상 그랬듯이 8월 첫 번째 2주 동안, 8월 첫 2주예요. 15% 등록하면 그때 15% 할인을 해준대요. 첫 번째 달의 멤버십 비에. 그렇구나. 누구에게? 새로 조인하는 멤버들에게. However, 그러나 부정적 단어죠. 금년엔 바뀐다 그래요. 왜냐면 new니까.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특별 프로모션을 추가하고 싶다. 자, 스페셜 이런 게 주제 목적과 관련된 단어죠. 좋아요. 그러면 현재 두 가지 잠재적인 오퍼를 하려고 하거든. 이런 제공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옵션이 뭐냐면 우리가 모든 기존의 멤버들한테, 이거 해석 잘 하셔야 돼요. ask 나오면 뭐 준비해? ask A to B, A가 B 하도록. 그러면 기존의 멤버들한테 그들이 운동하고 있는 픽처를 게시, 포스트 해달라는 거죠. SNS 같은데. 그들이 운동을 즐기는 어디서? 우리 스튜디오에서 그들의 SNS 페이지에.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 멤버들한테는 10%의 디스카운트가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들 monthly membership fee. 이해되셨죠? 이게 첫 번째 프로모션이고, 두 번째 내가 지금 잠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의견이 뭐냐면 referral 보너스 프로그램이에요. meaning 뭘 의미하냐면 each member referring and leading to a successful sign-up. 그래서 sign-up이라는 게 등록이거든요. 그래서 refer한다는 단어 여러분 들어보셨죠? 정확하게 아는 분 많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따 정리해 드릴 건데 퀘스천 넘버 1, refer to the following picture. refer to, 들어보셨죠? 뭐뭐를 참조해라. 이 참조하라는 게 가서 걔한테 물어봐. 이 그림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한 사람한테 너희 가서 운동해봐. 이런 표현까지 가능하거든요. 우리말로 하면 소개란 뜻인데 제가 이따 정리 한번 더 해드릴게요. 자, 소개 보너스 프로그램이야. 뭘 의미하는 거냐면 친구를 소개하거나 아니면 성공적인 등록으로 이끄는 멤버들한테 뭘 주냐면 30% 할인을 해주는 거야. monthly membership에. 그리고 새로운 멤버에게는 무료 한번 일주일 동안 이용해봐 하고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트라이얼 위크는 모든 클래스에 대한 이용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however 그러나 부정적 단어 핫 요가 아까 우리 구체적인 단어로 키워드를 밑줄였던 핫 요가 답 나온다 답 나와. 근데 핫 요가는 이용 못할 걸 알겠죠? 프리 트라이얼 기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왜냐하면 신스가 왜냐하면의 뜻이 있죠. 굉장히 이런 클래스거든. 심지어 우리 기존의 멤버들한테도. 자, 그럼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coveted란 단어가 잘 몰라도 뭔가 이렇게 인기 있으니까 안 된다 이런 내용이겠죠? 라고 짐작할 수 있는데 이게 greatly desired. 이게 딴 사람들이 다 탐내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desirable도 괜찮고요. 이건 이제 탐낸, 이거는 항상 탐내어지는 이런 의미가 있죠. in demand, 수요가 있대요. 그리고 뭔가 추구하거나 달성하고 싶은 가치가 있는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목요일은 굉장히 내가 원한 밤이다. 뭘 위해? 광고들을 위해. 그러니까 이거다. 목요일이 광고주들이 좋아하는 밤이래요. 누구한테 영화를 자주 보러 가는 사람들한테 내가 접근할 수 있는 아니면 샤퍼들한테 언제 주말 전에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 coveted라는 단어가 이렇게 쓰이는 것도 되는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핫 요가에 대한 정보를 좀 얻을 수 있죠. 왜냐면 다음부터는 핫 요가 얘기 안 나오니까. 그러면 첫 번째 A번 요가 클래스가 문 닫는다 공사 때문에 두 번째가 high demand 인기가 있다 이런 얘기죠. 누구한테? 멤버들한테. 그럼 정답 몇 번? B번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아니 이거는 무제한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이용 가능하다. 네 번째가 추가 비용을 내고 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자 C번과 D번은 그럴듯한 얘기지만 근거가 없었죠. 그래서 정답 알아봤고요. 지금 현재 11번 문제 알아봤고 10번 왜 이메일이 쓰여졌는가에 대한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제 목적은 다 읽고 찾는 거니까 여기까지 읽고 나서 여기로 가기 전에 12번 읽고 들어가셔야 돼요. 알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10번 이 이메일이 왜 쓰였을까? 나머지 두 줄 읽고 답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7월 21일까지 알려줘. 어떤 오퍼를 너네가 뭐 하는지 좋아하는지 선호하는지. 이게 이메일의 제목이 뭐였어요? 직원들한테 아이디어를 구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let me know 자체가 너네 아이디어를 구한다의 다른 표현이 되겠군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사람의 피드백 아이디어와 동의어죠. 를 마지막 결정을 하기 위해 모든 사람의 의견을 수렴해 볼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결국은 주제 목적을 묻는 문제 마지막에 푼다. 이거 기억나시죠?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결국 뭔가를 요청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의견 내라가 아니라 그래서 직원의 opinion을 solicit 간청하다 이 뜻이 되거든요.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 feedback 또는 ideas 아니면 let me know 이런 것들과 동의어를 opinion으로 처리한 것도 잊지 마세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뭐 해야 돼? 두 번째 지문으로 가기 전에 첫 번째 지문 완독했으니 두 번째 지문 가기 전에 뭘 읽는다? 문제 읽는다. 그럼 12번 문제 읽고 이제 여기 가는 거죠. 좋아요. 그러면 12번 학생들을 위한 프로모션이 8월에 완전 키워드죠. 8월에 어떻게 바뀌었니예요. 바뀌었니? 바뀔 거니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광고가 나간 다음에 결과 같은 데서 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싶기도 하고요. 아니면 광고를 적어도 봐야 되겠죠. 지금은 의견을 묻는 단계니까. 좋아요. 그러면 일단 어거스트가 있는 표현 아까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항상 우리가 8월 첫 2주 동안은 10%를 깎아줬잖아. 누구한테 새로 등록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분명히 8월을 잡으라고 해서 나는 8월을 잡았단 말이야. 그런데 8월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답이 없다 그러면 이것도 연계 문제의 가능성이 높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첫 번째 그 글을 읽고 나서 연계 문제에 대한 가능성은 잡았지만 이거에 대한 나머지 우리가 근거로 잡아야 할 근거 문장을 잡기 위해서 무조건 찾으러 가는 게 아니라 읽으면서 찾아야죠. 읽으면서. 그래서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여기 읽었잖아요. 그 다음부터 읽을게요. 만약에 8월에 이제 광고예요. 그럼 광고 나간 거야. 8월 한 달 동안 사인업을 하면
특별 15% 디스카운트를 해준다. 첫 번째 달에 멤버십 fee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의견을 물어볼 때는 8월 첫 2주 동안 항상 해줬잖아. 이번엔 좀 변경을 할까 해. 그러고 나서 바로 광고가 나왔는데 거기에 8월 한 달 동안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바뀐 거 맞죠? 어떻게 됐어? 2주가 연장이 됐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지금 광고에서는 8월 한 달간이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여기 좀 아까 읽었던 그 문장에서는 8월 첫 2주 동안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 연계 문제를 풀려야겠다. 자, 그러면 도대체 뭐가 바뀌었니? A번, 새로운 학생들이 더 큰 디스카운트를 받는다. 두 번째, 프리 셔틀을 받는다. 이거 아니고 larger도 아니고요. 세 번째, 새로운 로케이션으로 갈 수 있다. 네 번째, 등록 기간이 연장되었다. 그럼 할인 혜택 등록 기간이 연장된 거니까 정답을 몇 번으로 볼 수 있다? D번으로 볼 수 있다. 근데 여기 뭐 8월 이런 말 한 개도 없죠. 그리고 뭐 시간 표현도 없어, 심지어. 그래서 사인업 피리어드가 연장되었다. 이렇게 변형들, 이 예술 같은 표현들, 여러분 이런 거 챙겨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금 이 12번 문제 어떻게 바뀌었니? 광고가 이거에 대한 답은 이미 구했어요. 여기서 흥분해서 이 문제 읽고 바로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내가 읽지 않은 파트에서 뭐가 나온다? 연계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혹시 여기 안 읽게 되면 여기서 물어봐도 기억이 안 나니까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를 읽으면서 키워드에 밑줄을 가면서 나중에 근거문제에 대한 고리를 만들어 놓자 이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읽었었죠? 너 또한 무료, 컴플리멘터리는 프리의 굉장히 우회적 표현이죠. 공짜입니다. 그러면 좀 격떨어지잖아. 그러니까 무료. 요가 매트를 준대요. 만약에 unlimited membership을 하면 그렇구나. 무제한 등록은 평생 회원이죠. 요걸 하면은 무료 매트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좋아요. 그럼 이어지는 내용. refer a friend 두 번째 단락입니다. 광고 두 번째 단락이에요. 친구를 추천해라 이렇게 되는데 아까 제가 refer라는 단어 설명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자, refer A to B, A를 B에게 물어보라고 보내다. 요 B가 명사예요. 그러니까 to가 전치사입니다. refer A to B, A를 B에게 물어보라고 보내다. 그러니까 모든 퀘스천들은 뭐 L씨 선생님한테 보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때 쓸 수 있는 거고요. 자, 내용 봤더니 my doctor referred me to a specialist. 내 의사가 나를 전문의에게 보내주었다. 소개해 준 거죠 한마디로. 자, refer a bill to a committee. 법안을 위원회로 물어보라고 보내다 넘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refer to 명사. 역시 to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요거는 타동사로 쓰인 거고 요건 자동사로 쓰인 건데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많이 토익에서 접하는 건 참조하다죠. 뭔가 참조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 하지 말고 뭔가 딴 데 가서 해봐. 이게 참조하다잖아요. 그래서 참조하다 역시 뭔가 물어보라고 보내다의 과정이 들어 있습니다. 나타내다, 언급하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타내다, 언급하다 이런 표현들도 RC에서 잘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내용 잠깐만 보면요. 이 별표는 항목들을 나타낸다. 어떤 항목이야? 특별히 Advanced Learner, 고급 학습자에게 의도된 항목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쓰는데 refer to라는 표현이다. 그럼 refer to는 참조하다, 나타내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의 명사형 아까 refer 있었죠. 이게 이제 A를 B에게 물어보라고 보내기, 위탁하는 거죠. 우리말로는 소개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 하나 소개해 주세요랑 똑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정리하셔야 돼요. 좋아요. 그러면 친구 하나 소개해 주세요. 8월에 모든 기존의 멤버들은 친구 한 명 공짜로 데리고 와서 일주일 동안 무료 사용하게 해줄게. 그 친구들은 그 대신 아이디 가져와야 돼. 시설을 사용하기 위해. 근데 몇 가지 제한죠. 수랑 관련된 표현 그리고 부정적 단어. 이게 적용될 수가 있어. 그러니 일단 들어올 때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면 접수 직원하고 일단 체크인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13번 문제. 아까 아쿠아닉스 요가 스튜디오에 대해서 무엇이 언급되어 있습니까? 이게 되게 전반적인 문제죠. 이게 왜 전반적인 문제냐면은 이 전체가 다 아쿠아닉스 요가 스튜디오에 관한 내용이니까 이 내용을 다 알아야 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반적인 문제가 맨 나중에 풀려야 되고요. 그 14번 같은 경우는 마지막 문제죠. 온 캠퍼스 짐.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래서 지금 이 산호세 스테이트 컬리지에서 있는 온 캠퍼스 짐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두 문제 읽었으니까 이제 마지막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두 개 전반적 구체적인 거 알아봤으니 아마 14번을 먼저 풀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했고요. 저희 지금 바로 이 과정 완독한 겁니다. 이메일 두 번째죠. Results are out. 아까 여기 읽었던 부분이에요. 그거를 같은 요가 스튜디오에 좀 아까 높은 사람이 좀 보였었죠. 밀이라는 사람. 좋아요. 기본 정보 파악 단계에서 저희 봤던 건데
performance report 이게 이제 결국은 이번에 내가 광고를 한 거에 대한 수행 보고서예요. 수행 보고서, 결과 보고서가 되겠죠. 자, results를 performance로 바꾼 것도 알아두시고 정말 기쁘다. 소개 숫자가 정말 늘었구나. 거의 80%까지 늘었대요. 언제 이래로? 우리가 back to school 이 마케팅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래로. 그러니까 그 광고 보고 나서 소개가 이렇게 는 거죠. 그래서 정말 보인다. 많은 숫자의 새로운 회원이 가입한 것처럼 보인다. 알겠죠? 이 학교로부터. 근데 그게 어떤 뜻이야? 우리가 앞으로는 좀 더 캠퍼스 타겟 프로모션을 더 해도 좋을 것 같아. 앞으로 미래에. 그리고 아마도 우리가 또 다른 이 스프링 세미스터가 이제 시작하면 또 다른 광고 하나 더 해도 좋을 것 같아. 이런 프로모션 프로그램들을 또 해도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또 내가 들었는데 말이야. 자, also 답 나옵니다. 이 산호세 스테이트 컬리지가 뭐 할 거라며 여기 있어요. 뭐 할 거냐면 비용을 올린대요. on 캠퍼스 짐을 이용하는 거에 대한 비용을 올리겠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좋은 뉴스죠. 왜냐하면 더 많은 학생들이 우리 스튜디오로 올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 우리가 더 상대적으로 싸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요거 앞으로 뭐 할 겁니까? What will happen? 자, will의 미래 느낌 여기서 is planning to로 바꿔보면 되겠고, on 캠퍼스는 못 바꾸니까 그럼 뭐 할 거예요? 뭐 여기 fee를 뭐 올린다. 이 내용을 재표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fee를 다른 말로 표현한 포괄적인 단어 price, 그다음에 will increase가 정답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B번은 새로운 요가 클래스가 스케줄 예정이 잡힐 것이다. 세 번째는 학교 짐이 폐쇄가 된다. 네 번째는 전체 커뮤니티 지역사회에 열린다. 역시 관련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A번 이렇게 볼 수 있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우리가 지금 아까 연계 문제를 하나 구했잖아요. 마지막 연계 문제는 아까 풀었던 연계 문제는 굉장히 구체적인 거였어요. 어거스트라는 절대 키워드가 있고 분명히 내가 어거스트를 찾았는데 답의 근거를 못 구했어. 그러니까 오호, 이건 다른 어거스트를 찾아서 답을 구해야겠구나 라는 사인이 오는 거였는데, 13번 문제는 반드시 연계해야 돼요. 왜냐하면 삼중 지분은 연계 문제가 무조건 2개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직 연계가 1개밖에 안 나온 상태에서 마지막 연계 문제 찾아야 하는데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이게 진짜 고난도예요. 그냥 다 내용을 읽어야 되는 거니까. 좋아요. 그래서 저희 일단 이 이메일 다 읽고요. 연계 문제 보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부분이 여기였죠. 그래서 우리가 프리 셔틀 프로그램 같은 이런 내용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잠재적인 프로그램들. 캠퍼스랑 요가 스튜디오 사이에 미래에 말이야 더 많은 학생들이 조인하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나 계속해서 우리 미래 계획들 알려줄게. 룹이라는 게 고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모든 계획의 고리, 테두리 안에 널 넣어줄게 라는 뜻은 계속해서 상황 보고 해줄게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마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 읽었어요 이제. 그죠? 자, keep someone in the loop 고리예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충분한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decision make, 최종 결정 프로세스에 포함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알려줄게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상황을 계속해서 알려주다. 계속 알려주다. 알려주다. 라는 뜻으로 정리 한번 해 놓으세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인데 What is indicated about? 이거 아까 전반적인 내용. 이 스튜디오는 한 번도 전에 해본 적이 없대요. Back to school. 이거 아니죠. 왜냐면 as always 그랬잖아요. 여느 때처럼 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아니고요. 두 번째, 모든 멤버가 현재 소개해줘서 보너스를 받고 있다. 이것도 역시 아니죠. 예, 아니고. 세 번째, 많은 학생들이 자 get A to B, A가 B 하도록 시키다. 그럼 친구들이 여름 기간 동안 등록하도록 시킬 수 있었다. 과거 시제고요. 그죠? 이거 정답 어때요? 괜찮죠? 소개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D번은 새로운 멤버들은 프리 요가 매트를 받는다. 프리 요가 매트가 나온 적은 있었어. 근데 그거는 무제한 평생 이용권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자,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여기. 소개 숫자가 거의 80%까지 늘었다. 그리고 아까 광고에서 기존 친구들이 그죠? 일주일 동안 새롭게 그 프리 트라이얼 할 수 있는 친구들을 소개시켜 주도록 하는 광고가 한번 나왔었잖아요. 이 두 개를 연결시켜 주게 되면 정답은 몇 번이 될 수 있다? C번이 될 수 있다.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11번부터 쭉 해서 이 푸는 단계 한 번 더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풀었던 문제 중에 가장 고난도는 이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사실 고난도기 때문에 자주 나오진 않지만 이런 고난도 문제에 대한 연습이 돼야 앞으로 여러분이 실전에서 강의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프로세스 보시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첫 강의였는데 잘 들으셨어요? 김정원 선생님의 예술 같은 문법 강의 또 잘 들으셨겠지만 제가 제 강의 듣고 나서 여러분이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이번 달에 시험을 보신다면 첫 번째, 일단 문제를 좀 푸세요.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안 풀고 계속 단어만 외우니까 성적이 안 느는 것 같은데 문제를 얼마나 많이 푸느냐, 어떤 문제를 푸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주변을 좀 보세요. 그럼 여러분 집에 아마 토익 책 많을 거예요. 아니면 저희 그동안의 작년도 문제 뽑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 문제를 좀 푸시는데 당장 이번 달이 급하신 분들은 토익에 좀 내가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 그러면 하루에 한 세트, 세븐만. 그리고 좀 시간이 없다. 나 직장도 다녀야 되고 그러면 반 세트? 그러니까 하루는 싱글, 단일 지문, 또 하루는 뭐 2중, 3중 지문 이렇게 해서 푼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좀 푸셨으면 좋겠고 자, 문제를 푼 다음에 답을 맞추잖아요. 답 맞출 때 일단 한꺼번에 다 맞추세요. 답이 기억나지 않게. 그래서 그냥 맞은 문제는 기분 좋게 넘어가시고 틀린 문제를 다시 푸셔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게 틀렸다고 표시하면서 정답 체크를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한 번 더 풀 거기 때문에. 그래서 틀린 문제들을 이렇게 해놓고 내가 다시 한번 푸는 거죠. 다시 풀 때는 좀 더 질문을 꼼꼼히 읽고 좀 더 보기 분석 좀 잘하시고 답의 근거 문장을 한 번 더 시간이 들더라도 시간 구애를 받지 말고 풀어보세요.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아마 첫 번째 문제를 내가 왜 실수했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내가 다 모든 문제를 리뷰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 정답이 되었던 단어하고 답의 근거 문장 속에 있었던 단어들이 다 재표현 됐잖아요. 근데 그 재표현들을 무조건 다 외우셔야 돼요. 분명히 재표현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음 시험에 또 연결돼서 나오니까. 아시겠죠? 요 3단계 잘 지키셔서 복습하시면 아마 이번 달에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